음, 오늘 해볼 내용은 그동안에 대학 관련 내용을 쭉 했었잖아요. 그 중에 제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으로서, 장애 학생으로서 겪었던, 조금 아이러니한,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좀 하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휠체어를 탄 학생이, 음, 대학을 가게 되면, 일단은 수도권은 조금 그래도 갖춰져 있는데 수도권은 그런 얘기가 잘 안 들리는데 지방권 특히 전문 대학일수록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알고 싶지 않았으나 설마 대학인데 이게 안 돼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심지어 제가 다녔던 대학은 사회복지 쪽 전공으로 아동복지 쪽 전공으로 이 두 전공 쪽으로 되게 나름대로 지역권 안에서는 알아주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만 있으니까 저희 지역 안에선 일단은 거의 모든 복지사가 여기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학교에서 설마 이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하기 싫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전문대학일수록 이게 있더라고요. 일단 장애학생 지원센터라고 말은 돼 있고 운영은 하고 있으나 지원센터장이 너무 바지센터장인 티가 많이 나요. 바지센터장인 티가.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당시에 경사로라고 되어는 있었는데 저희 대학이 유달리 좀 장애를 가지시거나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진학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잦은 경사로 때문에 약간 잦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너무 가파르고 그 다음에 경사로 각도가 가파른 걸 떠나서 각도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너무 좁으니까. 손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이긴 하나 손에 힘 한번 잘못해서 힘이 살짝 균형이 안 맞으면 바로 삐끗해서 넘어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결론은 여차저차해서 계속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제가 1학년 때가 아니었고 2학년 그러니까 마지막 학년에 여름방학 되기 직전에 그때 한번 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그 바지센터장이 저희를 과에서 몇 명 차출해서 불렀어요. 근데 저는 복지과의 주 야간 학생 대표로서 참가를 했고 왜 제가 참가를 하게 됐냐? 저만큼 그래도 나름 젊은데 발음 또박또박하고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서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참여를 했는데
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사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를 안 해도 알 수 있을 정도거든요. 사람이라면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싶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고, 실제로 한 번도 굳어보지 않았던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불편한 거 없냐고 딱 물어보는데 그 얘기부터 했어요. 저희가 간호학과랑 유아교육과가 쓴 유아교육과 이런 조금 약간 하이퀄 교육하는 그쪽 관하고 저희 관하고 달라요, 쓰는 관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저희는 2호관이고 모든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은 다 1호관이에요. 근데 저희 2호관이 뭐가 문제였냐면 많은 장애 학생이 다니고 어르신들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예산을 쓰라고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딱 까놓고 얘기했어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원 사업 한 번이라도 신청해 본 적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장애학생 지원센터장이. 그래서 그러면 지원 사업 있는 거 아셨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고 그동안 수많은 선배들이 존재하고 했지만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뭔지 아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모른대요. 왜 저희가 얘기를 안 했을까요? 교수님들이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거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눈치를 봐야 할 거 뻔히 아니까 저희는 언젠가는 나서주는 사람이 우리 동기 중에 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가 좀 차이가 있었냐면 제가 그렇게 딱 핵심을 짚어서 물어보고 몰랐다고 하셨고 진짜 모르신 걸 수 있으니까 다 그 지원 사업 알려드리고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뭐 영상 같은 거 자료 삼아서 올려야 되는지 그런 거 다 아시게 되고 해서 저랑 같이 한 그 다다음 날이었나 해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점심시간 끝나고 잠깐 한 번 더 그 짬나는 타임 사이에 장애학생 지원센터 센터장이 다시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이러이러한 게 있었고 이러이러한 게 있다는데 왜 그동안 얘기를 안 해줬느냐 이런 식으로 하시길래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는 어차피 혜택을 못 받는다. 왜 우리는 이미 졸업반인 상태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우리 뒤 학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 하는 지원 사업 신청하시고 그 방학 동안에 시공하는 걸로 기간 잡아서 해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때 당시가 상반기
때였으니까 회의했던 때가. 그래서 저랑 같이 그, 그 위험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 제가 직접 몸으로 나서서 휠체어 타고 시연을 하면서 영상 작업 같이 해드렸고,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나니 시공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서류 때문에 뭘 이제 출력할 게 있어서 학교를 갔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한번 총대를 맸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 교수님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 걸 뻔히 아니까 누구든 총대를 못 맨 거예요. 결국엔 제가 맸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끝났어요. 그건 그거고 이렇게 장려학생 지원센터를 써먹어야 된다는 예시를 드린 거고, 전문대를 다닌다고 했을 때 특히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권이라고 했을 때 뭐가 문제냐면 건물이 학교가 오래될수록 찾아서 핑계를 많이 대요. 뭐 건물 구조상 공간이 안 나와서 도서관까지 가는 휠체어를 이동시킬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를 할 수가 없다. 제가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도서관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겠죠, 휠체어를 타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 꼭 이런 학교들이 과제를 줄 때 대학 도서관 안에 있는 걸로 이제 주든지, 아예 너무 구간,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서적을 주든지, 아니면 너무 신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도서관에 책이 있는데 못 올라가서 못 빌려요. 근데 또 그게 왕창 많이 있어서 뭐 옆에 있는 동기들한테 내 것도 같이 가서 좀 빌려줄 수 있냐, 어차피 내 학번 알고 다 아니까. 서로가 서로의 학번은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동기들 같은 경우. 그래서 빌릴 수 있으면 조금 동기를 통해서 빌릴 수라도 있을 텐데, 꼭 그 교수들이 말하는 레포트 쓸 그 감상문이나 이런 거 쓸 책들은 되게 권수가 적어요,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결국은 저희 같은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은 동기들 과제하는 것도 바쁜 것도 아니까 솔직히 말해서 같이 조금 해서 빌려다 줄 수 있냐고 얘기를 꺼내긴 하지만 일단 툭 던져볼 뿐이지 해달라고 요청은 못해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걸 아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런 학교를 다니는 장애 대학생들은 본인들이 직접 직접 구입을 합니다. 근데 또 겁나게 비싸요, 그런 책들이. 신간이면 대부분
싸야 한 18,000원? 비싸면 한 2만원, 2만원에서 2만원 중반 또는 3만원 초반까지도 가는 게 있는데, 그런 책들을 개별 구입하지 않으면 레포트 내지는 감상문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그런 도서관에 가면 요즘에 다 무인 기기가 설치돼 있든지 무인 대출이나 반납기기가 설치돼 있든지 하는데, 그 기계를 하나만 이전 설치를 해주든지 새로 하나 받아서 설치를 해주면 우리도 충분히 다 능력이 되기 때문에 대출해서 책도 빌려서 본 다음에 레포트 내지는 감상문 작업하고, 그러고 다시 반납을 하고 이럴 수 있고 한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야. 이러쿵저러쿵 예산이 없어서 핑계 대고, 예산 핑계 대고 뭐 공간이 안 나온다는 핑계가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기계와 여러 방안들이 있는데 그거를 실행을 안 해요. 그래놓고 장애학생 지원센터 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불편한 걸 조금 해소해달라고 있는 게 장애학생 지원센터인데. 요즘엔 그리고 서점에서 해가지고 보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제도가 생기긴 했으나 시행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용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대학생이 아닌 일반적인 국민들이라면 다 이용을 할 수 있었지만, 모두가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게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돼서도 저는 이용을 못했어요. 왜? 동네 서점에는 갈 수가 없거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 같은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큰 대형 서점을 갑니다. 교보문고라든지 영풍문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야만 그래도 내 손으로 내가 필요한 교재라든지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을 보고 살 수가 있어요. 서점을 가지 않고 구입을 하는 이유는, 기간이 짧아요. 대학에서 주는 기간이. 진짜 짧게 주는 건 과제를 한 이틀 만에 해오라는 것도 있고 하루 만에 하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버팁니까? 근데 저는 지방에 살잖아요. 그래서 큰 서점에 몇 시간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몇 시간 안에 갔다 올 수는 있지. 근데 장애인 콜택시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그 도서 검색대에 찾아가지고 해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대형 서점을 가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11번가라든지 그런 큰 인터넷 몰들 있잖아요. 그런 몰들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대학에서 진짜 머리를 안 써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인 기기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거라고. 무인 대출 반납 기기만. 솔직히 그 경사로 하나 놓는 거 하고 엘리베이터 하나 놓는 것보다 그게 훨씬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런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굳이 돈을 많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학생인데 자기가 다니는 대학에 도서관에 못 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지만 또 뭐 어떤 분들은 공짜 좋아한다 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실 수 있겠지만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 한 가지라도 한번 누려보는 경험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장애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휠체어를 탔다고 할지라도 그 사소한 경험 하나를 바라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 싶은데 참 이거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건 내돈내산입니다. 광고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휠체어 탄 후배나 친구들 만나면 뭐 대학 준비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조금 지방권에 있다고 하면 그래도 뭐 지역에 있는 큰 직어국을 가든지 아니면 사립대학이더라도 조금 규모가 있는 4년제를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나마 4년제는 그 무인 기기라도 갖춰져 있어요. 아니면 장애 학생들 들어오기 편하라고 도서관 건물을 따로 그런 4년제 같은 경우는 도서관 건물이 따로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따로 돼 있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놓여져 있든지 입구에 경사로가 놓여져 있든지 그 둘 중 하나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도서관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만 돼 있으면 솔직히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곳들이 전문대라는 곳에는 많으니까 아쉬운 마음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후배랄지 친구들 중에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또는 후배들 아니면 어르신들 이런 분들께 전문대를 가더라도 환경적인 걸 조금 알아본 다음에 가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만약에 자기가 가려는 전문대학에 그런 게 안 돼 있다 했을 때는 무조건
4년제를 일단 넣어라. 되고 안 되면 그때 이제 사이버 대학 같은 데나 방송통신대 같은 데 가서 하고 싶은 공부 하셔라. 딱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솔직히 저희 같은 학생들, 1차 다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사이버대랑 그 방송통신대학 같은 곳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마운 존재인지 몰라요. 물론 배움의 퀄리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교수가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단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따로 필요한 전공 교재나 이런 게 있으면 일단 그냥 우리가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이버대에 있는 사이버대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이버대랑 협약이 되어 있는 도서관 같은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책을 대여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대나 이런 것들은, 감상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수님들 스타일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 대학이나 전문 대학처럼 그렇게 많은 양이 있지 않아요. 평균이 사이버대가 훨씬 적을 거예요. 제가 경험해본 학교랑 비교한다고 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시각을 달리 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미리미리 가서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